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GAA 3나노의 파장. 소제목으로는 TSMC의 행보와 삼성 파운드리의 방향 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투하.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 GAA 3나노 공정이 파운드리에 미칠 영향과 현재 반도체 산업이 처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이다. 이 부분에 대해 나의 생각을 얘기하도록 하겠다. 물론 나는 반도체 전문가도 전공자도 아니기에 참고만 하길 바란다. 삼성 파운드리의 1세대 GAA 3나노 공정은 기존 핀팻 5나노 공정 대비 혁신적인 공정 효율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의 핵심 기준이 되는 PPA로 봤을 때 전력은 45% 절감, 성능은 23% 향상, 면적은 16% 축소로 거의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첫 고객으론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페미스 기업 펜세미으로 알려졌다. 펜세미 입장에선 코인 채굴에는 연산 속도가 빠르고 전력 효율이 좋은 칩이 필요하고 세계 최초 3나노라는 상징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삼성의 입장에선 ASIC은 단가가 높아 저조한 수요일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안정적인 시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듯 싶다. 이렇게 GAA N3 최초 물량을 펜세미에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두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이루어낸 결과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삼성 파운드리는 아직 수요일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재 TSMC의 3나노에 줄 서 있는 거대 팹리스 기업들의 발기를 돌리려면 안정된 수요일의 마지노선인 60% 이상의 수요를 보여야 할 것이다. 삼성이 수요를 올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많은 공정 경험이 우선적이겠지만 관련 소재, 장비, 부품 등의 도움도 절실해 보인다. 공정 경험은 팹리스들이 오더를 줘야 하는 일이고 영업적인 요소가 다분하지만 ASML의 하이NA EUV 노광기를 비롯하여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EUV 페이크를 포함한 EUV 블랙 마스크 및 PR 등과 같은 소부장들의 도움이 필연적인 상황이라 생각된다. 나의 영상 중 N3 배수에 진해서 TSMC의 M4 공정 수요에 대해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는 나의 견해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때 언급을 안 한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TSMC가 자체 개발하여 쓰고 있는 EUV용 펠리클이다. 펠리클은 반도체 포토 마스크를 보호해주는 얇은 막으로 투과율과 내구성이 펠리클 성능의 핵심 요소이다. 약 1년 반 전 내가 알아본 바로는 TSMC의 자체 펠리클 투과율이 80% 중반 정도로 파악됐는데 이는 삼성전자와 ASML의 기준인 9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투과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EUV 광원의 손실, 흡수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온도 상승과 내구성에도 문제를 일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한 번에 선명한 회로를 그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번 그려야 할 텐데 한 번에 그리는 것보다는 수율적인 부분이나 비용 시간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는 없다. 그동안 TSMC의 EUV 펠리클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의 EUV용 펠리클을 연구했던 기업인 SNS텍, FST는 88에서 89% 투과율을 보였다. SNS텍은 단결정 실리콘 재질의 EUV 펠리클을, FST는 실리콘 카바이드와 메탈 계열 소재의 EUV 펠리클을 개발 중에 있었다. 투자자로서 이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파운드리의 가장 큰 문제는 장비 수급이다. EUV 장비들은 중국 업체들이 웃돈을 주고 쓸어가고 있으며 EUV 노광기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ASML이 제조에 들어가는 부품 수급에 난항을 겪으면서 당시 계획보다 적은 수의 노광기가 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삼성은 그동안 TSMC와 독점했던 EUV 노광기를 이제는 인텔과 함께 나눠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기에 EUV용 관련 소부장 기업들과의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이재용 부사장은 6월 16일 ASML
네덜란드 본사에 방문하여 피터 베닝크 CEO, 마틴 반덴 브링크 CTO를 만나 신제품 하이에네이를 포함한 올해 생산 예정인 EUV 노광기 도입 계약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EUV 노광기는 7나노미터 이하에 사용되며 하이에네이는 3나노미터 이하의 더 미세한 공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TSMC 또한 6월 중순에 개최된 테크놀로지 심포지엄에서 2024년 세계 최초로 하이에네이 EUV 노광기를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인텔 또한 2025년 1.8나노의 하이에네이 5대를 계약했다고 올해 초 공식 발표하였기에 이번 이 부회장의 ASML과의 계약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된다. 이르면 22년 후반기 늦어도 하이에네이 도입 시기에는 삼성은 그동안 투자하고 있던 SNS텍, FST, 웅진세미캠 등의 EUV 관련 소부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이번 GAA N3 1세대의 EUV 펠리클을 사용할지도 모른다. 펠리클의 사용은 수익성과 직결되기에 낮은 수열의 공정의 수익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SNS텍은 추가율이 최대 90%인 1세대 EUV 펠리클을 개발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아는 삼성은 TSMC처럼 무리하게 펠리클을 도입할 것 같진 않다. 현재 삼성의 스탠스는 수익보다는 점유율 증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삼성의 계획은 23년 ASML 얼라이언스에 펠리클 MK4.0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국내 기업과 투트랙 전략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조기 투입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다음으로 인텔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아직까지 7나노미터 이하 공정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그들의 바람처럼 2나노미터에 진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개인적으론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패권국인 미국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니 진행 사항을 지켜봐야 할 듯싶다. 또한 TSMC는 삼성의 GAA 3나노미터 양산 소식에 자극을 받았는지 7월 중 핀패스로 3나노미터 양산을 시작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애플의 4나노미터에서 제조되기로 했던 M2 A16 칩을 5나노미터 공정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을 보면 4나노미터 이상의 공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나의 생각이 맞다면 4나노미터도 제대로 안정되지 않은 상황일 것이고 선단 공정의 자리를 뺏긴 상황에서 무리하게 3나노미터를 진행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다. 물론 파운드리 점유율 1위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3나노미터의 과도한 진입은 투자 비용의 증가와 낮은 수율로 오히려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과감한 캐파를 계획하고 있어 많은 자본 투입이 예상되기에 시기적으로도 수익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른 사업이 없는 TSMC이기에 파운드리에서의 이익 악화는 기업의 흥망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막대할 것이라 생각된다. 나는 그저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들의 대국을 구경할 뿐이다. 나 또한 나의 수가 옳았는지는 대국이 끝나야 알 수 있을 듯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FST에 투자 중이다. 공개적으론 SNS텍이 앞서는 듯 보이지만 EUV 전체적인 기술은 FST가 더 뛰어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로드맵상 23년 EUV 펠리클 양산, 25년 하이에네이 펠리클 양산 계획이니 꾸준하게 관찰하고 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다른 견해가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늘 성장하는 투자가가 되겠습니다. 투아